나 경원, 경원선,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천억, 조, 십조, 백조, 천조, 일경원? 헐. 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착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추운 목요일이었는데요. 또 이분과 함께 핫하게 좀 뜨겁게 이 시간을 달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자, 전문가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했지만 오늘 정말 이 일경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예. 저는 이 일경이라는 숫자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못 해봤는데 혹시 예. 그 돈 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가님은? 제가 어디서 봤겠습니까? 그죠? 와, 여기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정도의 지금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건데 어떨까요? 일경이라는 가치가 아니라 거기에 몰려든 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일단 납입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기관이나 이 수요 측에서 뭐 이 정도 할 거다 뭐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뭐 실제로 일경이 움직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렇긴 거고요. 하죠. 네. 또 근데 뭐 진짜 돈이 많긴 많구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기도 하고요. 참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많이 발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IMF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카콜라 지분 10%만 팔아도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전 상장회사 경영권을 인수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네. 참 정말 많이 달라졌네요. 그러네요. 자, 과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IPO, 이 상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2차 전지에는 또 얼만큼의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들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종목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1시간 동안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고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임준현님이 1등으로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베네치아님과 스카이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할 수 있다님 잘 오셨어요. 쫄보님과 호연지기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지금님, 렌타이건님의 이름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1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다면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 시작을 할까요? 저희 토마토 TV 검색하고 유튜브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조금 더 큰 행운이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바로 일단 출발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오늘 1등으로 종목 올려주신 임준현님의 종목이고요. KC텍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24,000원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시고요.
추가 매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자, K시텍 오늘은 21,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 워낙에 좀 가파르게 좀 충격을 받았던 종목이어서 24,000원대에서 지금 21,000원까지 쭉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자, 비중 20% 채우고 계신데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은 타이밍일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지금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해가 지났으니까 올해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이 반도체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이 업황이 좀 더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는 투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쪽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 쪽에도 현지에다가 지금 미국이 공급망 이슈들 뭐 이런 것들도 막 있고 피곤하니까 그 좀 자기네 미국 자국 내에다가 이런 것들을 생산 설비를 이렇게 갖다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아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이 K시텍은 KC에서 인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뭐 KC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로 남는 거고, 이 K시텍 같은 경우는 뭐 장비나 뭐 소모품 같은 것들, 부품들, 요런 것들을 따로 떼내갖고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업하는 회사, 이런 쪽이 주가 되는 겁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지분만 갖고 뭐 그쪽에서 그냥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뭐 이 주가 되는 거는 이런 쪽인데 지금 현재 상태가 기술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도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서 한번 갭으로 한번 이렇게 떨어졌죠. 근데 이 가격대가 계속해서 지금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가격대는 여기서도 그렇고 좀 지켜줬던 그런 자리인데 요걸 보면 확연하게 나오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자, 여기서 지지받던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급락이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같이 좀 빠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공장을 짓는다라면 이 장비들 뭐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발주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별로였었는데 뭐 작년보다 뭐 실적이 그렇게 별반 나아진 게 없어서 그런 모습이었죠. 작년에 뭐 한 3,100억 정도, 3,200억 정도가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도 소폭 조금 늘긴 늘어요. 소폭 조금 늘긴 느는데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는 모습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폭 조금 감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뭐 500억대에서 마찬가지 뭐 1, 20억 정도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게 틀려지지는 않을 거고요. 자, 내년이 문제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했듯이 반도체 쪽에 투자가 상당히 좀 많이 집행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부분이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참 올해죠, 올해. 예, 올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집행이 될 거예요. 제가 자꾸 지금 2021년인 줄 알고 네. 자꾸 내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올해입니다.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현재 바닥을 다져가는 모습으로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추가 매수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라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요게 또 반등이 나오다 보면 24,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요. 25,000원 정도에서는 또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그 추가 매수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은 뭐 25,000원 정도 때 오면 일단 정리하시고 당분간은 현재 가격대 그러니까 뭐 22,000원 살짝 밑에서 25,000원 정도까지 당분간은 이런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매수를 하셨다가 25,0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한 거는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 전략으로 반복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KC텍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당분간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과 함께 그 박스권 안에서 대응이 유효하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25,000원 선에서는 다시 한번 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짝 그 추가 매수한 부분을 수익을 좀 챙기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채치창 계속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당깨님 오셨네요. 작은 소나무님도 출첵하셨습니다. 라면 먹고 챔피언님 반갑습니다. 또 이지금님께서 앵커님 오늘 귀걸이 예뻐요 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군번줄 잘라서 만드신 건가요? 라는 댓글을 함께 남겨주셨거든요. 군번줄이라고요. 군번줄 예쁜 거 확실합니까? 자, 오늘 어쨌든 예쁜 귀걸이 하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조금 시작은 그래도 상승하나? 라는 기대감을 좀 줬었는데 결국에는 좀 힘이 빠졌죠. 변동성이 좀 있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어떨까요? 또 내일은 특히나 올해 첫 금통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대비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와 네이버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지금 들어오신 분들, 출첵하신 분들 지금 구독과 좋아요도 꼭 같이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채팅창에서 우리 토비님이 토비도 인사해주세요 하셨는데 토비님 반갑습니다. 두 손으로 아주 반갑게 인사해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이원입니다. 자, 매수가가 58,000원이고요.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원 살펴볼까요? 오늘 거의 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47,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 굉장히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죠.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뭐 큰 움직임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일자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58,000원입니다. 꽤 지금 손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20% 정도. 자, 지금 시점에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지가 궁금하다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손실이 있는 구간인데 추가 매수하면은 좀 복구가 가능할까요? 자, 이 종목은 그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보면 지금 이 가스 쪽도 지금 요거는 LPG를 주로 하는 회사거든요. 이왕 네. 같은 경우는. LPG 같은 경우는 뭐 차량에 들어가는 LPG 가스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저기 지금 요 도시에는 이 LNG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쓰지만 시골에는 취사할 때 뭐 아직까지 이런 LPG 같은 것들 이런 걸 쓰거든요. 근데 이 LPG는 액화 석유가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액화 석유가스고 LNG는 액화 천연가스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 LPG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용처가 그렇게 계속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런데도 이게 뭐 수요처는 그냥 아직까지는 좀 꾸준하게 있는 모습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거 자동차들 지금 LPG 차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아직까지는 뭐 당분간은 수요가 계속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택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전기차 택시를 저도 뭐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 전기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심심찮게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LPG 쪽 같은 경우는 시장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뭐 당분간은 수요가 있겠지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LNG 같은 경우는 그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좀 축출해서 뭐 거기서 저거 수증기하고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이렇게 추출해서 쓰는 그런 수요도 좀 있는데요. LNG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요. 좀 비싸니까 이게 LPG가 LNG보다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별로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이원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매력, 그러니까 배당은 되게 좀 많이 줍니다. 시총도 싸요. 뭐 한 3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별도 기준으로 보면 뭐 상당히 좀 연결 기준으로도 작년에 한 390억 정도 벌었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700억 이상을 벌었어요. 뭐 자회사들 있는 데서 좀 까먹었다는 얘기일 텐데, 자, 요런 부분들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성장성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염두에 두고 보면 앞으로 당분간 바랄 수 있는 거는 이 배당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배당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다 지나갔고요. 지금 아마 그 전에 갖고 계셨으면 그 배당 받으실 권리는 그거는 확보를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게 추가 매수를 못할 자리는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조금 가능한 모습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지금 5% 비중밖에 안 되니까요. 뭐 한 5% 정도 추가 매수도 일단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 정도만 추가 매수하셔갖고 요게 한 52,0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에서 한 10% 남짓이겠네요. 그 정도의 룸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셔갖고 52,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오면 이 성장성 주식은 뭐 가치주다 뭐다 해도 작년보다 돈을 더 벌어야 돼요. 올해 더 벌어야 되고 내년에 더 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또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일들 이런 쪽에서도 뭔가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왕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요. 추가 매수 하셔서 한 52,000원 정도에서 다 같이 그냥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원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흐름도 참 답답하셨을 텐데 추가 매수하시면서 대응은 가능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성장성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5% 정도 추가 매수하시면서 52,000원에서 매도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따라 채팅창에서 제 의상도 그러고 보니까 국방생이다, 국방색이다 라는 의견들도 많은데 국방색 의상에 군번줄 귀걸이 하고 나왔고요. 아니다, 저 의상은 슈렉의 색깔이다, 슈렉이다, 오늘 피오나 공주다 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은 피오나 보람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1시간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함께 올려주세요. 매수 문의도 받고 있으니까요. 나 이 종목 사고 싶습니다. 언제 살까요? 사도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들까지 함께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제 그 색깔은 오늘 갈색이 아니고 방송에는 그렇게 보이나요? 화면에는 카키색 입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공지 드립니다. 유튜브에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종목 상담 당첨의 기회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님 반갑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건데요. 김자경님이 올려주셨습니다. 만도 살펴볼게요. 62,500원 매수가의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좋아 보여서 샀는데 잘 움직이지 않더니 계속 흘러내리네요. 67,000원에서 익절했어야 하나 싶기도 한데 물적 분할 이슈 때문인가요? 지금이라도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만도 살펴보겠습니다. 만도가 오늘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급하게 좀 또 파란 음봉을 좀 강하게 보여주면서 58,800원까지 내려왔고요. 중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조금 더 성장성이라든지 상승세를 기대하셨다가 지금 손실 구간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만도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자, 지금 이 만도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꽤 많이 작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물적 분할 관련된 그런 네. 부분들도 지금 이게 문제는 문제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 물적 분할이라는 게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LG화학의 2차 전지 섹터, 2차 전지 분야, 2차 전지 때문에 그 전에 LG화학을 샀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들한테는 하나도 안 주고 이게 전부 다 그런 부분들 때문이죠.
뭐 그냥 대주주들 이분들이 자본 확충을 만약에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재 상태 그 상태에서 하면 자기들이 이 지분이 희석이 안 되려 그러면 자기들도 이 지분에 대한 거 여기에 증자에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건데 이걸 물적 분할을 해서 100% 여기다가 두고 다시 이렇게 갖고 뭐 상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 물적 분할을 했을 때는 이 지주회사가 100%를 갖고 있게 되니까 거기서 뭐 다시 공모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도 경영권에는 아무 지장 없이 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걸 자꾸 하는 건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게 좀 공론화가 돼 가고 있으니까 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물적 분할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거의 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악용을 잘 안 했었는데 이제는 딱 보니까 뭐 돈 안 들이고도 경영권 손상 없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예전에 그 우선주를 막 발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80년대 막 그때였었는데 우선주라는 거는 의결권은 없는데 배당을 1%더 주는 주식이죠. 우선주를 발행을 하니까 뭐 경영권에 아무런 지장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 우선주에 대한 발행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아마 좀 빨리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이미 결정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일단 기업의 기본적인 갖고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뭐 이런 걸 본다라면 충분히 좀 보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1년 같은 경우는 네. 이 차량이 반도체가 없어서 제대로 수요가 되게 많았었는데 그 수요가 있는 것만큼 팔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 전방 산업인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팔지를 못했다라면 살려는 것만큼 많이 팔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는 곧 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보시면 그렇지는 않아요. 자, 올해 마음대로 못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뭐 매출이 한 6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2020년도에 그때는 5조 5천억 정도예요. 뭐 한 10% 정도 작년에 못 팔았는데도 매출이 늘어나고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꽤 많이 늘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년에 제대로 못 팔았을 때가 이 정도라면 올해 이런 것들 반도체 공급이 올해는 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작년보다는 훨씬 낮게 좀 이렇게 공급이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린다라면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지금 서둘러서 매도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인데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이쪽 계속해서 현재 가격보다 조금 아래 수준이죠. 이쪽에서는 계속 지지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종가가 58,800원인데요. 자, 요게 55,000원대 정도 그 자리는 지금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자, 지금 뭐 오늘 좀 강하게 음선을 이렇게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자리가 안심은 못하는 자리입니다. 안심은 못하는 자리지만 일단은 뭐 좀 빠져내려오다가 한번 이렇게 리바운드 되는 그런 자리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이렇게 음선을 뽑았으면 내일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조금 이렇게 아래로 좀 내려와서 좀 빠져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이 가격보다는 마이너스라면 여기 55,000원에 조금 가까운 그런 가격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장 좀 매도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조금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을 조금 기다리셨다가 뭐 움직이는 모습 봐서 이 5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붕괴시키지 않으면 그때는 일단 보유를 해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55,000원이란 가격은 꼭 좀 지켜줘야 되는 가격입니다. 자, 이 가격을 훼손을 시키면 뭐 추가로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뭐 손절 라인은 55,0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만도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우려와 함께 그래도 올해에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만도 지금 당장 매도를 하면서 손실을 보고 나오기보다는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려보자라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55,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유하면서 기다려볼 수 있겠다라는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봉 이재필 선생, 그리고 좋아요, 구독, 우리 짤 요정이죠. 야인시대 제로의 짤 요정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유야신님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덕전자 가지고 계시네요. 자, 매수가는 23,2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단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자, 대덕전자 오늘은 1%대 반등을 보여준 종목이죠. 오늘 23,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뭐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는 뭐 큰 그림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잠깐 출렁거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단기 대응입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고 대응을 할까요? 자, 주가라는 게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좀 길게 보면 우상향을 쭉 하는 종목들이 뭐 이런 종목들이 길게 보면 우상향을 쭉 할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출렁출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뭐 기대감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지금 뭐 PCB 쪽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업황이 되게 좋은데 뭐 그런 업황을 등에 업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은 계속 좀 증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22평선을 쭉 타고 그냥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자, 22평선을 이쪽에서 저 10월 달에 22평선을 결정적으로 좀 돌파를 하면서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강한 우상향 추세,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 추세선 자체가 22평선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빨간 선인데요. 굉장히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우상향할 때는 깨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깨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인 때가 대부분이고 또 다시 이렇게 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지금 전형적으로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상태도 마찬가지로 22평선을 조금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런 게 처음에 한 번은 또 좀 잘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번째는 또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이 22평선 위치가 지금 현재 여기 현재 주가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이게 제가 20개를 봉을 띄워놨는데요. 이 캔들 자체가 하나, 둘, 셋, 네 개, 한 4일 정도 더 지나면 그 다음에는 이 4일 정도 지날 때까지 주가가 좀 강하게 반등이 못 나오면 그 다음에는 22%이 꺾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움직임, 지금 지지받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좀 그냥 반등이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도 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정고점 근처 정도면 조금 저항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주가라는 게 항상 그래요. 갈 때 보면 끝도 없이 갈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쉬었다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 대덕전자도 마찬가지 10월 달에 15,300원 정도에서 뭐 25,000원 정도면 10,000원 정도가 올라오는 거니까요. 뭐 상당히 좀 크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인 목표가를 알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정도 그 정도 근처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단기 목표가 2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대덕전자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25,000원 단기 목표가입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흔들림에 대한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대덕전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9시 32분 지나가고 있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받을게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점들이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도 함께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 67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처음으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동양 EMP 매수 문의 주셨습니다. 매수 가능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동양 EMP의 최근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8,0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이 지난해 9월에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크게 뛰어 올랐던 종목이죠. 27,000원대까지 크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좀 제자리로 지금 돌아온 상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동양 EMP 매수에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은 건지 궁금하네요. 예, 결론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네. 매수하십시오. 예, 좋은 회사입니다. 네. 자, 요게, 전원 공급 장치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자, 작년 9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랐죠. 자, 이게, 좀 주가 지금 실적도 좀 이따가 보겠지만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싼 종목이에요. 굉장히 싼 이유는 야, 뭐 전원 공급 장치면 뭐 그게 다른 애들 뭐 진입 장벽이 높은 것도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 뭐 치고 들어오면 어쩔 건데? 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성장성이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동양 EMP라는 회사가 이렇게 좀 싼 그런 모습인데요. 자, 보시면 시가총액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419억이네요. 1,500억이 채 되지 않는 소형주입니다. 자, 근데 기업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굉장해요. 자, 뭐 2019년도에 뭐 한 290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고요. 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한 400억 정도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저때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4분기 실적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지금 뭐 3분기 실적까지만 해도 재작년보다는 많이 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래도 뭐 한 150억 이상, 160억 정도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가 나는 회사예요. 자, 뭐 요 부분에서는 저 4분기 실적이 나와보면 뭐 저 온기 실적이 나오겠지만 재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작년도 실적만 보더라도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싼 주가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저거 PBR이라는 게 있죠. PER이라는 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을 한 거고, PBR이라는 거는 주가 나누기 주당 자산을 한 그런 지표가 PBR인데요. 자, 이게 PBR 기준으로 0.6배 정도 수준이에요. 0.6배 정도 수준이다라면 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나 이런 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BPS가 37,000원 정도가 나와요. 37,000원 정도라면 이 회사를 그냥 다 청산했을 때 뭐 빚 갚을 거 다 갚고 그러면 주당 한 3만 원 정도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18,050원이죠. 자, 그런데 요게 뭐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저평가돼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충족이 되면 충분히 매수를 하고 갖고 갈 수 있겠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작년 9월 달에 이렇게 확 뛰어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 갖고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요게 무선 충전, 급속 무선 충전 저 국책 과제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 뭐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급속 무선 충전이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출에 좀 있으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뭐 2년, 3년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을 수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매출이 여기에 가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기차가 차량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무선 충전도 많이 필요 없을 텐데요. 앞으로 전기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면 이 무선 충전 시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는 성장성을 갖출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코스닥 종목 중에 뭐 배당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죠. 근데 이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도 한 400원 정도 배당을 했으니까 뭐 한 2% 정도 그 정도의 배당 수익률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건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다라고 보시고요. 물론 뭐 200원, 400원 배당 이것 때문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 부분은 가외 부분이고 그 무선 충전이라는 그런 성장할 수 있는 성장판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뭐 주가가
회사 실적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자산 가치에 비해서도 굉장히 싸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열려 있고, 자, 그렇다면 지금 쌀 때 주식을 매수해서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동양 EMP 한마디로 좋다,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진단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적, 성장성, 여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지금 다 갖추고 있는 종목이고요. 솔깃하다라는 댓글들도 좀 보이는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매수 타이밍 잡고 수익도 꼭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자아자 게시판으로 가볼까요?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손주 용돈님의 종목입니다. 서울옥션 살펴볼게요. 29,000원 매수가 20% 비중 들고 계십니다. 4만 원 목표로 들어가신 종목이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하락 중이어서 진단이 궁금합니다. 손절가는 어디로 잡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네요. 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도 하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3%대 하락하면서 2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 NFT랑도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 살짝 조금 흔들림도 보이고 있네요.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가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목표가 4만 원입니다. 고점 부근이거든요. 4만 원이면 다시 한번 그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지금 당분간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NFT라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워낙 좀 한번 불이 붙으면 좀 워낙 좀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찬가지로 제가 회사 이름은 까먹었어요. 회사 이름은 까먹었는데 네. 비상장이라서. 네. 근데 저 SK엔소라고 가치는 아니죠. 청약을 한 게 있어요. 마찬가지 미술품 같은 것들 이런 거 경매하는 회사인데요. 그것도 지금 자금이 상당히 좀 많이 몰렸습니다. 한 5조 정도. K옥션 말씀. 그렇죠. K옥션 맞아요. K옥션. 예. 자, 그래서 K옥션인데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한 5조 정도 몰렸거든요. 5조 정도 몰렸으니까 이런 쪽에도 시장의 관심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자, 뭐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 K옥션 같은 경우도 상장이 될 때가 되면 그게 지금 한 1,700억 정도 지금 공모가 기준으로 상당 기준으로 1,700억 정도 그 정도의 시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더블 가고 따상 정도가 되면 이 서울옥션하고 비슷한 시가총액이 돼요. 자, 그렇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공모주 청약에서 좀 자금이 몰린 걸 보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산업들도 업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NFT 관련되는 뭐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나 뭐 이 서울옥션 뭐 이런 건데요. 자, 거기에 종목이 하나가 합쳐진다라면 또 시장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K옥션 같은 경우도 이 미술품 경매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좀 몰리다 보니까 실적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재작년은 완전히 뭐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뭐 없었고요. 작년에는 그나마 조금 장사를 좀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나은 영업 환경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요게 반등이 나오면 4만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한 3만원대 중반 정도 반등이 나오면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고요. 자, 손절가는 이 가격은 좀 지켜줘야 돼요. 122평선. 이게 아마 이 가격은 그렇게 쉽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K옥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자, 122평선이 지금 25,000원 정도에 있네요. 자,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씩 다시 좀 주목을 받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각하셨던 목표가 4만 원까지는 당장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과 함께 3만 원 중반까지 가능성은 봐주셨습니다.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입니다. 2만 5천 원 깨진다면 손절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자, 서울 옥션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9시 43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 올려주시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잠실 고라니님의 종목으로 만나볼게요. 엔시스 올려주셨네요. 24,100원이고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2차전지 장비주가 시세가 나서 따라가며 잡은 종목입니다. 그런데 고점 부근에서 잡았는데 계속 보유가 가능한 걸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어요. 네, 어제부터 뭐 2차전지 관련주들 조금씩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엔시스도 오늘은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9%대 뛰어오르면서 25,4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상승에 지금 따라잡으신 종목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야 할지, 이 종목은 또 특히나 상장한 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 들어간 거 괜찮을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보유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들어가셨으면 단타로 보고 들어가셔야죠. 자, 일단은, 지금 요게 그 다음에 걸리는 자리는 뭐 16,000원대 중반 정도 그쯤에서 걸리는데, 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가격을 내일 만약에 26,900원이 전고점인데요. 자, 요게 주봉상으로 봐도 거기가, 좀 걸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죠. 26,900원이면 9월 달에 좀 찍은 자리인데요. 자, 주봉상에서 지금 26,900원이 마지막 저항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정도가 되게 좀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셔야죠. 자, 여기서 만약에 뭐 오늘 이렇게 미끈하게 좀 양선으로 이렇게 끝냈는데요. 자, 뭐 수급도 마찬가지 기관들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모습이니까 수급 자체는 상당히 양호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 전 고점이 있던 자리, 이 자리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진 자리가 되나서 지금 이 거래량으로 지금 이걸 뚫을 수 있을지가 약간 의문입니다. 그런데 요게 뭐 뚫는 경우도 자주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만약에 적은 거래량으로 이 큰 거래량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뚫어낸다라면 그 다음에는 가속도가 붙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일단 목표가는요.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내일 26,900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을 뚫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내일 못 뚫어주게 되면 여기서 조금 더 전고점 근처에서 거래량이 터진 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내일 좀 오전 내에 뚫어줘야 되겠네요. 자, 뭐 이 거래량 부분들도 조금 살펴보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목표가를 이런 경우는 봐가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되게 좀 애매합니다. 되게 좀 애매한데 일단 내일 아침에 한번 살펴보세요. 내일 아침에 살펴보시고 26,000원, 26,900원이라는 가격, 뭐 그러니까 27,000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오전장 내 27,0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대를 만약에 뚫는다라면 좀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뭐 한 3만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뭐 이 가격을 못 뚫고 뭐 26,000원에서 26,000원대에서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좀 밀릴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내일 아침에 보시고 27,000원 뚫으면 3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고요. 그 가격을 뚫지 못하고 계속 26,000원대에서 뭐 민기적거리고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그때는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잠실 고라니님,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시고요. 내일 오전장 중에 이 엔시스가 26,900원을 뚫고 올라가는지 꼭
꼭 확인을 해보시고,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좀 힘이 약한 것 같다, 지지부진하다, 좀 그렇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전략이었습니다.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3만 원까지 보유 목표가도 함께 전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내일 부지런히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가볼까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포크볼님 반갑습니다.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올려주셨어요. 14만 7천 원 매수가에 비중은 7%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추매하고 있고요. 1년 이상 보고 있는데 어떨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1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지난 한 해 계속해서 쭉 밀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차트가 그렇습니다. 쭉 밀려오다가 어제 오늘 잠깐 또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13만 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래도 아직 시청자님께서는 손실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이상 본다. 올 한 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 우리가 어떻게 전망을 하고 전략을 짜야 할까요? 자, 이게 1년 이상 보신다라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계속 사들어가도 좋을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또 주가가 여기서 전저점을 그냥 깨고 내려갔죠. 자, 이 전저점을 그냥 깨고 내려갔는데 이거는 그 정영진 사장님이 그 멸공 발언, 그것 때문에 불매운동 막 있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오너 리스크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밀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발언들은 누구나 조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벌써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는데 일단은 작년하고 계속 좀 안 좋았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자, 코로나였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거리두기를 제한을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풀었다가 다시 했다가 조금 좋아질만 하니까 델타 변이가 나타나고 또 조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오미크론이 나타나고 이렇게 돼서 작년에도 이 신세계 그룹 전체적으로 업황도 상당히 조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주가 자체가 좀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잠잠해지고 이 경기가 조금 활성화가 되게 되면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 지금 1년 이상 보고 조금씩 추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은 맞아요. 이게 한꺼번에 급하게만 매수를 안 하신다라면 이렇게 밀릴 때마다 조금씩 사모은다라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밀릴 만큼 밀리면 또 지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좀 반등하는 그런 구간도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보유 비중이 7%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요. 충분히 좀 더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말씀해 주셨듯이 1년 이상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주에 그래도 1조 가까이 되니까요, 시가총액이. 꽤 사이즈가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예요. 역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루 만에 이렇게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바꾸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자체를 돌릴 시간이 필요하니까 1년 이상 그렇게 보고 추매하신다라면 찬성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차분히 사모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차트가 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한 번 더 이제 추세가 조금 바뀌는 그 타이밍을 우리가 기다려 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매수하면서 대응 가능합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이 종목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좀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야한 진단, 종목 진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종목도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단을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그만큼 최근에 시장에 대한 관심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 10시에는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한 포인트 잡아봐야 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포인트 잡을까요? 미국 쪽에 그 법안이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주식,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그 BBB 법안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인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영향을 받을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하는가, 그 부분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시부터 함께 하시고요. 또 종목 추천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정보 계속해서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오늘 일경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우리 함께 해주는 시청자분들 투자 모두 다 대박 나셔서 올해 다 같이 일경원을 버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